그 기억이 나네요. 괜히 5만 원, 10만 원 아끼려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집에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또 철거가 된다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집에서도 월세가 잘 나오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집을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앞에 같은 경우에 현관에 물이 막 고여가지고 그것도 수리하느라고 막 골치를 썩었던 적이 되게 있거든요. 막 그런 거부터 해서 이 집에는 진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런 썩은 집을 낙찰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집이 가장 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는 이게 뭐 문제도 많고 저도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분명히 그거 하면서 저도 배운 게 되게 있었죠. 수리에 대해서는 내가 할 부분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구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리를 제가 손수 다 했는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뭐 제 체력적인 거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을 들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집이 정확히 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리에 대한 선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돈을 사람을 써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된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임대를 제가 4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도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곰팡이도 분명히 여기는 좀 생겼고 집이 좀 습한 집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곰팡이와 습기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스트레스 관리 또 어쨌든 세입자가 연락이 많이 오는 집이 이 집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세입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세입자가 연락이 오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분명히 크거든요. 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다 이 집에 누적되어 있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집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철거가 된다니까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낙찰 받았을 때는 제일 골칫덩이였던 집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효자 노릇을 한 집이 이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빨리 시세 차익을 보게 한 집이 사실 이 집이니까 월세만 보고 투자를 한 건데 뭐 사실 여기는 판다는 생각을 사실 안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디가 개발될 거다라고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게 투자하면 싸게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디가 개발된다 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싸게 사기가 쉽지 않겠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보일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는 누가 개발된다 이런 게 당연히 없었어요. 저만 생각을 했던 거죠. 재개발이 되거나 신축 빌라가 될 거다. 그러면 가장 득을 보는 거는 지상층 빌라가 아니고 반지하 빌라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 찾았던 것 같고 그런 증거를 계속 만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매매를 했으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총 7세대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제가 가장 득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반지하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너무 주변 얘기에 뭐하러 그렇게 썩은 집을 사가지고 고생하냐라는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너무 그거에 흔들리시지 말고 자기 소신껏 자기가 산 부동산에 대해서 30년을 그리면 새로운 모습 남들이 생각도 못하는 모습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30년을 그리고 이 집을 샀는데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일이 일어나서 너무 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반지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제 영상이 조금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희망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 좀 사명감이 저는 좀 있거든요. 반지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용기와 힘을 드려야 되니까 그게 제가 약간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달려가고 있거든요. 요새 젊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 기득권들이 다 갖고 있어서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투자를 할 만한 것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바라보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는 당연히 싸게 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만의 좀 경쟁력을 취할 수 있는 게 저는 반지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더니 그 결과가 지금 좀 뭐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요새는 젊은 분들도 투자에, 뭐 저도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반지하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 안전하고 대출 활용에서도 분명히 유리하고 어떤 상품보다 수익률도 높고 또 환급성도 이 부동산을 당연히 판매하기는 불리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개발 통해서 뭐 환급성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시세 차익,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훌륭한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이 내가 별로 없다고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가 찾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뭐 반지하를 하셔라, 부동산 투자를 하셔라, 뭐 그런 얘기가 저는 당연히 아니고 자기만의 뭐 방법을 분명히 찾는다면 이게 남들이 바라보는 데는 오히려 더 기회가 없고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 오히려 저는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성공한 사람이니까 제가 말을 들어라, 전 당연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기회에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꼭 반지하가 아니고 꼭 서울에 반지하를 하셔야만 또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만의 반지하를 찾는 거, 저는 그게 부자로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에 해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 정리하던 거 마저 하고 보증금 일부 빼드리지 않은 부분을 그거에서 공과금에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제하고 세입자분한테 돌려드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네. 여기 집은 이제 영상은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집이 어떤 집이 지어질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